1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로 갑니다. 1번.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 친구는 책방에 들러 참고서를 한 권 샀다. 기억, 책방은 명사 뒤에 명사가 결합하여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맞죠? 이 통사적 합성어 외울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냥 비통사적 합성어만 외우고 그 외에는 전부 다 통사적 합성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니은. 그는 첫사랑에 실패한 후 어느 누구와도 만나려 하지 않았다. 니은은 첫이라는 관형사 뒤에 사랑이라는 명사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이것도 맞네요. 디귿. 선생님께서는 학생의 글을 읽고 틀린 글자를 바로 잡아주셨다. 디귿은 바로라는 부사 뒤에 잡다라는 동사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이것도 맞고요. 리을. 우리 선수들은 호된 훈련의 결과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리을은 명사가 조사 없이 동사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 조사는 생략 가능하다고 했죠? 답은 4번이에요. 어떤 조사가 여기 생략되어 있습니까? 을, 맛을 보다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 생략되어 있고요. 생략 가능합니다. 미음. 어머니께서는 종종 아이들에게 맛있는 덮밥을 해주시곤 했다. 덮밥, 덮다라는 동사의 어간이 관형사형 어미 없이 밥이라는 명사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2번, 위크를 참고하여 A에서 C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저문이, 현대국어는 젊은이야. 중세국어에서 형용사의 관형사형의 명사를 통사적으로 결합해 합성되었던 체언이 현대국어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체언을 이루고 있다. 맞죠? 다만 중세국어에서는 이어적기를 해놨을 뿐이지. B, 물언덕, 물가의 언덕. 중세국어에서 명사와 물과 언덕이라는 명사와 명사를 통사적으로 결합해 합성되었던 체언이 현대국어에서는 합성어로 인정되지 못해서 물가의 언덕이라고 어구로 풀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맞겠고요. C, 빌먹다. 중세국어에서는 동사의 어간 빌다, 어간에 다른 동사 먹다가 결합하여 비통사적으로 결합했죠. 어미 없이 결합했으니까 연결어미 없이 비통사적으로 합성되었던 용언이 현대국어에서는 두 용언이 연결어미를 통해 어라는 연결어미를 통해 통사적으로 합성되었다. 맞겠고요. D. 질기굿다. 이것도 현대국어에서는 질기고 굳다라고 하면서 합성어가 되지 않았네요. 중세국어에서 형용사의 어간 질다라는 형용사의 어간 질에 다른 형용사가 결합하여 굳다라는 형용사가 결합하여 비통사적으로 합성되었던 용언이 현대국어에서는 합성어로 인정되지 못해서 질기고 굳다 각각의 단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 사용되네요. 나날, 나날이 중세국어에서 명사와 명사가 날과 날이 통사적으로 결합해 합성되었던 수식어니 그쵸? 날 플러스 날인데 원래 리을은 어때? 흔하게 탈락한다 그랬어요. 현대국어에서는 나날이라고 하면서 비통사적으로 합성된 수식어니 되었다. 뒤에가 틀리거든. 현대국어는 어떻게 된 걸까? 현대국어는 어떻게 된 걸까요? 나날이라는 합성어에 이라는 뭐가 붙었어요? 이라는 뭐가 붙은 거야? 이라는 접사가 붙은 파생어입니다. 얘는 합성어가 아니라 비통사적으로 합성된 것이 아니라 현대국어에서는 이라는 접사가 붙은 파생어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어요. 3번, 보기에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고 했습니다. 뒷날, 앞말이 모음 위로 끝나고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일 때는 니은 소리가 덧나서 뒷날이라고 발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해줬어? 사이 시옷 적어주었네요. 비 플러스 물인데 빗물이라고 하면서 얘 또한 앞말이 모음 이로 끝나고 뒷말의 첫 소리가 미음일 때 니은 소리가 덧났다. 맞고요. 디귿. 밤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밤 플러스 길인데 얘는 사이 소리가 있긴 하지만 사이 시옷을 적을 수는 없네요.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인 미음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 기역이 된소리 쌍기역으로 변하여 소리가 났다. 맞고요. 눈요기. 리을은 뒷말의 첫소리가 요일 때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죠. 니은 소리가 덧나서 소리 났다. 답은 4번. 미음, 베갯닛. 뒷말의 첫 소리가 이일 때 니은 소리가 덧나서 소리 난다. 맞겠고요. 4번, 보기를 참고하여 예문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늘 올라간 산은 경치가 아주 좋았다 라고 했는데 관형절과 서술절이 있다 그랬어요. 관형절 어디야? 오늘 올라가니 산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절이죠. 이 관형절은 관계관형절이야? 동격관형절이야?
관계관형절이죠. 오늘 산에 올라가다야. 주어는 어차피 생략되어 있고 땡땡이가 오늘 산에 올라가다. 산에라는 부사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밖에 산이랑 동일하니까. 서술절은 어디 있어? 경치가 아주 좋았다. 이게 서술절이죠. 산이 경치가 아주 좋았다. 이 패턴이고요. 2번 선지에서 가영은 진수처럼 최신 휴대전화가 2대가 있다. 이건 부사절과 서술절이 있다 그랬는데 부사절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서술절은? 가영은 진수처럼 최신 휴대전화가 2대가 있다. 진수처럼 최신 휴대전화가 2대가 있다. 있다 서술어 뭐가 있어? 두 대가 있다예요. 주어. 두는 뭐야? 수관형사. 이거. 관형사. 관형어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휴대전화가 주어. 어떻게 된 거야? 2대가 있다가 서술어. 서술 뭐야? 절이 되겠네요. 최신은? 최신은 휴대전화 꾸며주죠. 그래서 뭐야? 관형사가 그대로 관용어 기능을 하고 있고요. 가영은? 가영은 서술 어딨어? 최신 휴대전화가 2대가 있다. 이게 전체가 서술어고요. 이 안에 또 주어 서술어 있으니까 서술절이네요. 얘는 서술절 안에 또 서술절이 들어가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진수처럼은 부사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부사절이 없어요. 서술절만 2번 중복돼서 나타나고 있네요. 3번 선지. 철수에게 국어 숙제가 언제까지냐고 묻기가 미안했다. 인용절 어디 있습니까? 국어 숙제가 언제까지냐고. 인용절이죠. 무슨 인용절? 간접 인용절이고요. 명사절 어디 있습니까? 명사절 어디 있어요? 철수에게 국어 숙제가 언제까지냐고 묻기까지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묻기라고 나한테 얘기한다고 돼? 그럼 앞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나눌 거야? 정확하게 나눠주세요. 철수에게 국어 숙제가 언제까지냐고 묻기까지가 뭡니까? 명사절이고 이 명사절에 가라는 주격조사가 붙어서 뭐예요? 주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미안했다는 서술어고요. 4번 선지. 이곳이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무찌르신 싸움터임을 알게 되었다. 명사절 어디 있습니까? 틀렸어요. 명사절 어디 있습니까? 틀렸어요. 이곳이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무찌르신 싸움터임까지죠. 이곳이 싸움터이다. 이 패턴이잖아. 똑바로 안 나눠. 이곳이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무찌르신 싸움터임까지가 명사절이고요. 이 명사절에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관형절 어디 있어요? 틀렸어요. 관형절 어디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무찌르신 싸움터. 이렇게 수식관계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무찌르신 이 관형절이고요.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무찌르시다. 이렇게 문장 나눠줄 수가 있죠. 생략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동격관형절, 관계관형절. 동격관형절. 어머니께 일찍 도착합니다 라고 하고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인용절 어디 있어요? 일찍 도착합니다 라고까지 해주셔야 되죠. 무슨 인용절? 직접 인용절이고요. 부사절 어디 있습니까? 발에 땀이 나도록. 이 부사절이죠.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라는 용언 수식해주고 있네요. 5번. 피동문과 사동문의 형성에 대해 탐구한 것이다.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라고 하면서 능동문의 목적어를 피동문의 주어로 삼는다. 그쵸? 맞아요? 도둑을이 어떻게? 도둑이가 되었습니다. 영희가 속았다. 철수가 영희를 속였다. 그래서 주동문에 없는 새로운 주어인 철수가가 필요하겠고요. 모기가 영수의 코를 물었다. 영수가 모기한테 코를 물렸다. 목적어를 동반하는 것으로 몰랐다에 쓰인 접사 리는 개하다임. 개하다는 뭐야?
사동이라는 거죠. 이거 사동이에요?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피동문이라고 해서 목적어가 없지는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적어 유무를 가지고 사동, 피동 구분하는 건 되게 어리석다라고 얘기했습니다. 4번, 염소가 풀을 뜯는다. 목동이 염소에게 풀을 뜯긴다 라고 했을 때 사동문을 만들 때 주동문의 목적어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는 경우도 있다. 주동문의 목적어가 뭐예요? 풀을. 이게 사동문에서도 어떻게 풀을 이라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요. 인부가 벽지를 뜯었다. 벽지가 인부에게 뜯겼다. 피동사를 만들 때 이희리기 중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뜯기, 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1번, 기역 리을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가 어제 먹은 고기는 맛이 좋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좋았다 서술어, 맛이 주어, 고기는 주어, 고기는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뭐야? 맛이 좋았다죠? 그럼 맛이 좋았다 묶어서 뭐 서술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고기는 고기인데 무슨 고기야? 내가 어제 먹은 고기죠? 내가 어제 먹은을 묶어서 뭐 관형어 그러면서 관형절이 되겠죠. 먹다 서술어, 내가 주어, 어제 부사어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니은, 나는 내 친구 민우가 왔음을 이제야 알았다. 알았다 서술어, 나는 주어, 내 친구가 민우가 왔음을 이 목적어, 이제야 부사어가 되겠죠? 그리고 그 목적어 안에 보면 내 친구 민우가 왔음이라는 무슨 절? 명사절이 안겨 있습니다. 왔다 서술어, 민우가 주어, 내 친구 관형어. 네, 관형어, 친구, 관형어 이렇게 다 세분해줘도 되고요. 디귿, 운동을 좋아하는 철수는 발에 땀이 나게 뛰었다. 뛰었다 서술어, 철수는 주어. 어떻게 뛰었어? 발에 땀이 나게 뛴 거죠? 발에 땀이 나게 묶어서 뭐? 부사절, 뛰다 수식하고 있으니까 나다 서술어, 땀이 주어, 발에 부사어. 다시 이렇게 절 안에 문장 성분 나눠줄 수 있고요. 철수는 철수인데 무슨 철수냐면 운동을 좋아하는 철수야. 운동을 좋아하는 묶어서 철수로 수식해주니까 관형어. 철수가 운동을 좋아하다 해서 무슨 관형절? 관계 관형절이네요. 주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 리을. 이 책은 고등학생인 내가 읽기에는 너무 어렵다. 어렵다 서술어. 뭐가 어려워? 책이 어렵다죠. 책이 주어. 이는 관형어. 너무 부사어. 어렵다라고 수식해 주니까. 고등학생인 내가 읽기에까지가 읽기에는 전체가 뭐야 문장 성분? 고등학생인 내가 읽기에는 이거 뭐예요 문장 성분? 고등학생인 내가 읽기에는 문장 성분 뭐예요? 부사어죠. 주어 누가 얘기했어요? 주자 지읒 꺼내기만 해. 격조사로 판단해야 된다 그랬잖아. 에라는 부사격조사가 붙어있고 느는 뭐야? 보조사야. 은는 붙었다고 해서 주자 꺼내지 마세요. 고등학생인 내가 읽기에 에라는 부사격조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내가 읽기에 부사어고요. 읽기에는까지 부사어고 그 부사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명사절 들어가 있네요. 고등학생이 내가 읽기라는 명사절, 기로 끝난 명사절이죠. 명사절 들어가고 있고 그 명사절 안에 어떻게 고등학생인이라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고등학생인 나를 꾸며주죠. 그래서 관형절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고등학생이다. 이 패턴이죠. 고등학생인 서술어, 내가 주어. 주어가 밖에도 있으니까 생략된 관계관형절이에요. 1번, 기역과 니은에는 체언을 수식하는 안기문장이 있다 라고 했어요. 체언을 수식하는 안기문장이 뭐야? 관형절 얘기를 하는 거죠. 기역의 관형절, 내가 어제 먹은 이라는 관형절이 있어요. 니은에서는 관형절이 없습니다. 답은 1번. 기역에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기문장 맛이 좋았다 라는 서술절 있고요. 디귿에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기문장 운동을 좋아하는 이라는 관형절 들어가 있네요. 기역에는 목적어가 생략된 안기문장이 있다. 내가 어제 고기를 먹다죠. 고기를 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된 안기문장이 있고요. 리을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기문장이 있다. 내가 고등학생이다 인 거죠. 니은과 리을은 명사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다. 니은 내 친구 민우가 왔음이라는 명사절, 고등학생인 내가 읽기라는 명사절. 디귿과 리은에는 모두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기문장이 있다. 디귿 발에 땀이 나게라는 부사절, 리을에는 고등학생인 내가 읽기에는 해서 이 명사절이 에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무슨 기능을 하는 거야?
부사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명사절은요, 반드시 격조사를 붙여서 무슨 기능을 하는지 다시 봐야 돼요. 명사절 자체가 문장 성분이에요? 명사절은 문장 성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명사절은 어떤 격조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주어 기능, 목적어 기능, 서술어 기능, 그리고 부사어 기능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2번에서 3번 지문 나와 있고요. 문제 볼게요. 2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기역 디귿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는 국물을 놓기 위해 여다지를 여러 상을 폈다. 여다지는 디귿이 단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여다지로 발음되므로 국외음화의 예시에 해당한다. 맞죠? 2번. 니은의 다치는 디귿이 전미사 희와 만나 다친으로 발음되므로 국외음화의 예시에 해당한다. 보세요.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뭐가 돼? 히읗이 되죠. 뭐? 자음 축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축약된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야? T가 이랑 만나잖아.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닫힌. 얘 같은 경우에는 자음 축약, 거센 소리 대기 일어나고 그 이후에 뭐가 일어날 수 있어? 그 이후에야 국외음화의 조건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또한 국외음화의 예시에 해당한다. 맞겠고요. 디귿. 부처는 티읕이 이중모음 여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부처로 발음되므로 국외음화의 예시에 해당한다. 맞죠? 국외음화 조건이 뭐야? 형식 형태소인 단모음 이나 반모음 이랑 만났을 때 나타난다. 반모음 이랑 만난다는 얘기는 결국 이중모음이랑 결합했을 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를 풀었으면 반모음 이 어니까 반모음과 만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역의 국물은 음절 끝에 오는 자음이 뒤에 오는 자음의 영향을 뒤에 오는 자음이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기역이 뭘로 바뀌었어? 이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음화 나타났고요. 니은의 혼니불은 음절 끝에 오는 자음이 뒤에 오는 모음의 영향을 받아 동화가 일어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모음 때문에 동화 일어난 거예요. 혼니불에서는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나요? 이불이 실질이야 형식이야? 실제 형태소죠. 실제 형태소니까 음절 끝소리 개축도 적용합니다. 헛, 이, 불이고 이 경우에 이렇게 예사소리 뒤에 이 모음이 나타날 경우 뭐 일어나? 헛, 니, 불,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요. 첨가된 니은 때문에 뭐 일어나는 거야?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음절 끝에 오는 자음이 뒤에 오는 모음의 영향이 아니라 첨가된 니은의 영향으로 비음화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주변에 비음이 있어야지만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다른 모음이나 뭐가 있다고 해서 비음화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 다음 니은의 난로와 디귿의 업무는 모두 음절 끝에 오는 자음이 뒤에 오는 자음의 영향을 받아 동화가 일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난로 같은 경우 난로로 발음되죠. 얘 때문에 이렇게 역행동화 뒤에 오는 자음의 영향 받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업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미음 때문에 비음화 이렇게 둘 다 역행동화 뒤에 오는 자음의 영향을 받는 거 맞습니다. 3번 A를 바탕으로 다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잘 읽어보시고요. 뭐 중세국어 군대국어 나와 있네요. 가에서 교코와 펴디의 디귿은 모두 제2 지읒과 조음 이치가 같았겠군. 맞아요? A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 중세국어에서 지읒 쌍지읒, 치읒은 디귿, 쌍디귿, 티읒, 시옷과 마찬가지로 윗잇문과 혀끝이 닿아서 나는 소리인 치음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읒과 디귿 전부 다 뭐야? 치음이기 때문에 조음 위치가 같습니다. 1번은 맞겠고요. 2번 가의 둔깃과 모타를 보니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에 없는 예디음과 여린이읒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뭐 이거는 눈만 있으면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3번 가에서 뜨드를 보니 중세국어에는 단어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자음이 오는 어두자음군이 존재했다. 뭐 이것도 눈만 있으면 알 수 있고요. 나에서 조흐로와 비취던의 지읒과 치읒은 모두 센 이천장과 혓바닥 사이에서 나는 소리에 해당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나는 뭐야? 근대국어죠. 근대국어에서는 디귿, 쌍디귿, 티읒, 시옷과 달리
센 입천장과 혓바닥 사이에서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고 나오는 경국의 음으로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죠. 뭐가? 즈즈츠가. 그러니까 그것도 맞겠고요. 5번 가이 곧이 나에서는 곧으로 표기된 것을 보니 음절 끝에 오는 자음의 조음이치가 변하면 해당 음절의 표기 방식도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의 곧, 지읒이 나에서는 뭘로 바뀌었어? 시옷으로 바뀌었죠. 이거는 뭐야? 조음 이치가 변해서 음절의 표기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조음 이치가 변해서 표기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칠종성법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읒을 사용했다는 건 곧 좋고 여름 하나는 이거 얘가 뭐야? 어디서 나온 예문이야? 용비어천가에서 나온 예문이에요. 너네가 기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얘들아, 종성부용초성 기억하십니까? 종성부용초성. 종성, 받침소리는 다시 사용한다, 뭐 초성을 다시 사용한다라는 거야. 초성을 만들기 위해서, 초성에 넣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 우리가? 자음을 만들었어요. 자음을 만들고 종성, 받침소리는 그냥 초성이 만들어둔 자음을 그대로 사용한다가 종성부용초성이고요. 이거는 대원칙이에요. 대원칙이고 실질 운용 원칙에서는 몇 종성법? 7종성법? 8종성법. 실질 운용 원칙에서는 8종성법을 사용해요. 가나, 다라, 마, 바, 사, 아 해서 8가지 받침을, 이건 표기예요. 발음이 아니라 표기한다. 이게 실질 운용 원칙이에요. 그러다가 근대국어로 오면서 몇 종성법? 7종성법으로 바뀌어요. 뭐? 여기는 디귿이 사라져요. 디귿이 사라지고 시옷만 남아있는 7종성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 전부 다 뭐야? 표기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국어에서 말하는 7종성법은 발음이잖아. 발음이 아니라 받침 표기를 나타냅니다. 그랬을 때 종성부용 초성 같은 경우는 대원칙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훈민정음을 제일 먼저 시험해보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였어? 용비어천가예요. 훈민정음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만든 게 용비어천가라서 이 용비어천가는 보잖아. 그럼 종성부용 초성이에요. 자음이 모두 받침으로 사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런데 실제 사용에서는 꽃 같은 경우 어떻게? 현대국에서는 치읓으로 쓰죠. 이 당시에 용비어천가에서는 지읒으로 썼거든? 근데 지읒이나 치읒이나 여기 8종성법에 해당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용비어천가를 제외한 15세기 국어부터는 전부 다 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옷으로 적었어요. 꽃. 시옷으로 적고 근대국어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딴 기억이 아니라 그냥 기억이구나 얘들아. 어쨌든 곧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가의 지읒 받침인 곧이 나에서는 시옷 받침인 곧으로 표기된 것은 조음 위치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뭐? 지읒 받침은 종성부용 초성이 적용된 것이고 시옷 받침은 어떻게? 나니까 나는 근대국어죠. 7종성법이 적용된 것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4번 다음은 받다의 의미를 학습하기 위해 활용한 사전의 일부이다. 학습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받다가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이 있어요. 표제어가 2개가 있죠. 무슨 관계? 동음, 이의 관계네요. 받다 1과 받다 2, 동음, 이의 관계. 그리고 받다 2 같은 경우는 뜻이 하나지. 그러면은 얘는 상관이 없는데 받다 1 같은 경우는 뜻이 몇 개야? 크게 2가지로 나뉘죠. 무슨 관계? 다의 관계. 그래서 받다 1은 다이어네요. 그리고 보니까 받다 1도 받다 2도 품사는 동사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받다 1의 1 보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이라는 몇 자리 서술어? 몇 자리 서술어? 3자리 서술어죠. 주어는 생략되어 있으니까 주어 어디에서나 어디에게서는 뭐야? 필석 부사어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3자리 서술어고요. 받다 1의 두 번째 뜻 보니까 무엇을 무엇에 이것 또한 뭐야? 주어, 필석 부사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3자리 서술어입니다. 받다 2는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만 필요로 하죠. 그래서 뭐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2자리 서술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선지 보면 받다 1과 2는 동음이어라고 할 수 있다. 맞고요. 받다 2의 피동사는 받치다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받다가 세게 부딪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당하면은 뭐야? 히라는 접사 붙여서 받히다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맞겠고요. 기억의 용례로는 팬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를 들 수가 있겠군. 기억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나 대상이 가하는 행동, 심리적인 작용 따위를 당하거나 있다라는 뜻이에요. 편지를 받았다는 어디로 가야 돼? 받다 1의 1.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지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겠고요. 니은에는 점수나 학위 따위를 따다가 들어갈 수가 있다. 심사위원들로부터 최고 등급을 받다라는 예문 나와 있으니까 최고 등급을 받다 이거는 점수나 학위 따위 가능하겠고요. 디귿은 세 자리 서술어인 반면 디귿 무엇무엇을 무엇무엇에가 필요한 세 자리 서술어인 반면 리을은 무엇무엇을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만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할 수 있겠군. 5번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다음 문장을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고 했습니다. 한글 맞춤법 조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믿을 것은 오로지 실력뿐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붙여요, 띄어요? 붙여요. 의존 명사인지 조사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뭘 확인하면 된다 그랬어? 앞에 품사를 확인하면 된다 그랬어요. 의존 명사일 경우에 앞에 뭐? 관형어가 와야 있어야 되고요. 조사일 경우에는 앞에 뭐? 체언이 와 있으면 돼요. 실력이 체언이잖아. 실력이 체언이니까 뿌는 조사입니다. 2번 아이가 비행기를 저렇게까지 좋아할 줄은 몰랐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붙여요, 띄어요? 붙여요. 까지가 뭐야? 무슨 조사야? 보조사예요. 보조사. 얘는 보조사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붙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는 품사가 뭐예요? 저렇게는 품사가 뭐예요? 부사. 보조사이기 때문에 체언이 아닌 다른 품사에도 붙을 수가 있어. 명주는 무명만큼 즐기지 못하다. 무명은 품사가 뭐야? 명사죠. 그러니까 만큼은 붙여 써줘야 돼요. 만큼은 뭐? 조사. 답은 3번입니다. 띄었으면 안 돼요. 그는 서점에서 책 2권을 샀다 라고 되어 있어요. 두는 뭐예요? 두는 뭘까요? 두. 수관형사입니다. 두는 수관형사고요. 권은 뭐예요? 단위성 의존 명사입니다. 그의 수중에는 100원조차 남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 44원 보면은 아라비아 숫자 뒤에는 어떻게 한다? 붙여 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00원 붙여 써도 되고 붙여 쓸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붙여 쓰는 걸 허용해 준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5번 선지도 맞는 선지.